프로와 일반 구분 없이 모든 모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커지면 진짜 오반데? 뭔가 반쪽짜리 기능 아니냐. 어쩌면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들 중에 가장 얇은 베젤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자, 오늘은 아이폰 16에 대한 여러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WWDC 2024가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iOS 18, 아이패드 OS 18, 맥OS 등등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애플의 AI,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이벤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화 녹음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저희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iOS 18을 업데이트 했는데 아직까지 AI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써볼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폰 16의 여러가지 변화들과 애플 인텔리전스까지 한 번에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번에 아이폰 16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자, 우선 이번 아이폰 16에서는 일반 라인업의 디자인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카메라 배열입니다. 기존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렌즈가 대각선 배열이었는데 이번 16에서는 수직 배열로 바뀌게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배열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메인은 바로 공간 비디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 비디오는 비전 프로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입체적인 영상 그런 건데 현재는 아이폰 15 프로에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 렌즈 배열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 공간 비디오는 초광각과 광각 이 렌즈를 모두 사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렌즈가 가까울수록 촬영이 더 수월하겠죠. 어쨌든 이번 16에서는 카메라 배열이 수직으로 바뀌고 일반 라인업까지 공간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은 전체적인 모습은 기존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사이즈가 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16 프로는 기존 6.1인치에서 6.3인치로, 프로 맥스는 기존 6.7인치에서 6.9인치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이게 수치로만 보면은 0.2인치 정도의 차이인데 이걸 실제로 보면은 꽤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화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제품도 커지는 거 아니야?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커지면 진짜 오반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16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베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 사이즈는 커지는데 그에 비해서 제품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인데 아이폰 16 프로는 기존 대비 40%나 얇은 베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들 중에 가장 얇은 베젤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화면 크기가 커지고 베젤이 얇아지게 되면 굉장히 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제품의 무게가 이번에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약 7g 정도, 프로 맥스는 4g 정도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프로나 프로 맥스 써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좀 무겁습니다. 작년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프로 라인업에 티타늄 프레임이 들어가면서 제품의 무게를 어느 정도 줄여서 좀 다이어트를 해서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늘린다?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매년 어떤 컬러로 나올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색상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컬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컬러들이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16 프로 라인업의 경우 스페이스 블랙, 그레이, 화이트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로즈 골드 이렇게 4가지 컬러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컬러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될 예정인데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스타라이트와는 살짝 다른 느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컬러들은 아직까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블랙, 블루, 핑크 이런 색상들로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프로 라인업에서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로즈 같은 경우는 과거 6S의 로즈 골드 컬러와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15에서 안 나왔던 화이트 컬러 이 색상이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됩니다. 항상 새로운 아이폰의 경우 새로운 컬러들이 추가가 돼서 나오는데 이번에도 어떤 색상이 가장 예쁜지 실물이 나오면 제가 정말 빠르게 또 알려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에서는 액션 버튼이 일반 라인업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음소거 스위치는 아예 사라지게 되고요. 이게 약간 아이폰의 시그니처 같은 버튼이기도 했는데 사라지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액션 버튼을 제가 반년 동안 사용해본 결과 그전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사용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점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였고요. 저희가 이전에 액션 버튼을 활용한 여러가지 방법을 다룬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버튼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있는데요. 바로 캡처 버튼입니다. 이 캡처 버튼은 전원 버튼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프로와 일반 구분 없이 모든 모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건 물리식 버튼이 아닌 누르는 느낌만 툭툭 나는 정전식 버튼이고요. 쉽게 말하면 현재 아이폰 SE에 들어가 있는 홈 버튼, 이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캡처 버튼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유력한 건 카메라 관련 기능이에요. 여기에는 포스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살짝 누르면 셔터를 잡아준다거나 사진을 촬영해주는 기능, 그리고 좀 더 세게 누르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에 카메라에 대한 소식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이 나오지 않는 걸 생각해보면은 스펙의 증가보다는 소프트웨어 처리 기술의 발전, 이런 개선 사항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초광각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 있는 테트라 프리즘 렌즈가 16에서는 프로 모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6 프로와 프로 맥스 모두 5배 광합줌 망원 렌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11부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던 문제, 바로 고스트 현상인데요. 이게 강한 빛이 렌즈에 들어오는 경우 잘 발생하게 되는데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짜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렌즈 코팅 기술이 카메라 렌즈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고스트 현상도 드디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개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게 있죠. 바로 카툭티. 그게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번 아이폰 16 프로 메인 카메라의 경우는 기존보다 조금 더 큰 센서가 탑재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카툭티가 조금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16 프로의 도면 이미지를 보면은 카툭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 현재 예상되는 크기는 3.9mm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15 프로의 카툭티는 3.78mm 정도 되고요. 15 프로 맥스는 4.07mm 정도 돼서 엄밀히 말하면 프로보다는 카툭티가 증가하고 프로 맥스보다는 살짝 줄어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미 충분히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체감될 정도의 차이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카툭티는 여전히 많이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WWDC 2024에서 애플의 차세대 AI 기술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좀 똑똑한 기능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은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기능, 또 AI 이모티콘 젠모지, 그리고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기능, 여기에 이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시리, 그리고 AI 통화 녹음, 마지막으로 챗 GPT-4o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OS 18 베타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아마도 아이폰 16의 출시와 함께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현재 국내 아이폰 유저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기능이 바로 통화 녹음이죠. 근데 이게 통화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뭔가 반쪽짜리 기능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편하게 누가 통화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엄청나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되는 제품들이 너무 적다는 거였어요.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경우는 M1 이상 모델부터 가능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 프로 모델부터 지원이 됩니다. 같은 시기에 출시한 아이폰 15와 15 플러스는 AI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4 정도부터는 지원을 해주거나 최소한 모델별로 차등 적용 이런 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15 프로 말고는 지원이 안 되니까 사실 이건 좀 너무하다,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애플 인텔리전스 이번 가을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사용하실 분들은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이나 15 프로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가을에 나올 아이폰 16에 대해서 좀 미리 살펴봤는데요. 아이폰 16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 영상으로 좀 많은 궁금증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